이야기는 어두운 동굴 속 용사들의 치열한 단독 전투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로 외피 능력과 엄청난 데미지 흡수 능력을 지닌 사나이입니다. 그는 바로 세계 최강의 탱커. 본명은 루드. 알고 보니 이 녀석 진짜 시스콘이었습니다. 여동생 마디시아를 세상 무엇보다 아낀 나머지 여자 동료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 니네 마음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니는 그와 남녀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동생이 불치병에 걸려 치료하려면 비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주인공은 애니메이션 초반의 전투를 떠올리며 계속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민첩한 탱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최근 몇 번의 전투에서 계속 떨어졌고 심지어 자신의 스킬을 제어하지 못해 동료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료인 닌이 재빨리 그를 위로하며 임무를 아주 잘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짐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문 쪽을 보니 동료인 키클스가 그를 향해 비꼬는 듯한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은 주인공을 내쫓고 루드의 능력에 한참 못 미치는 여자애로 교체하려 했던 겁니다. 그가 능력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그를 빼고 예쁜 여자애 2명을 파티에 넣으려 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 성년인이 주인공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어째서 리더인지 모를 이 풋내기에게 그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는 심지어 주인공 때문에 파티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탓했습니다. 더 심한 건 그가 떠나기 전에 조롱하는 태도로 넌 우리 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며 루드의 검까지 빼앗았습니다. 비록 매우 아쉬웠지만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가 된 그는 고향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죠.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신입 모험가 그룹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할 틈도 없이 그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정의 의뢰는 라드를 호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정이 끝나자마자 아바니어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마차는 며칠 동안 순조롭게 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짙은 안개 속에서 그는 경험자의 예리한 육감으로 즉시 위험한 낌새를 눈치채고 확인하러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괴물이나 악당은 없었고 그저 가엾고 겁에 질린 소녀가 뛰쳐나왔을 뿐이었죠. 루드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끼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소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있는 마석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소녀의 등 뒤에는 거대한 포레스트 스네이크가 그와 동료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나가 스킬로 뱀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고 동시에 모두에게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렇게 큰 몬스터를 본 적이 없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몇 분 동안 혼자 버티던 루드는 기진맥진하여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시스콘의 힘으로 그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여동생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상상 속에서 여동생은 그를 응원하고 있었죠. 지쳐 쓰러진 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싸웠고 괴수는 호되게 당했습니다. 일이 끝나자 그는 소녀에게 달려가 위로하며 자신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너무 믿음직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소녀는 경계심을 풀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루드는 소녀의 옷이 꽤 더러운 것을 보았죠. 그때 의뢰인이 소녀에게 감사의 선물이라며 새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루드와 의뢰인은 그녀가 도망친 노예인 호문쿨루스인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보통 인간의 노예인 호문쿨루스가 혼자 다닐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녀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겁니다. 루드는 이 위험한 숲을 지나는 노예 상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소녀는 목걸이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면 전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그는 일행과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자기소개를 한 후 그는 소녀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들은
루나피아 들판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그는 바로 그녀에게 루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주인공과 소녀는 그 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으로 장면 전환. 배불리 식사를 마친 후 루나는 어둠 속에서 3마리의 늑대가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옆에 있던 무기를 집어들어 순식간에 놈들을 해치웠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루드는 루나가 생각보다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스킬이었습니다. 자신의 스킬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던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감정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도발, 건강한 신체, 생명 변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의 방패까지 총 4가지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매우 유용하고 파티 기여도가 높은 스킬들이었죠. 파티에서 쫓겨난 후 그는 항상 자신을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드는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바로 이 순간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스킬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신감과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와 루나는 매우 즐거운 기분으로 아바니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화에서 길드에서 쫓겨난 주인공은 새로운 임무를 맡아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루나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도 데리고 왔죠. 다음 날 주인공과 루나는 아바니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빨간머리 소녀가 달려와 루드를 꽉 껴안고는 시간 날 때 자기랑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옷을 입은 파란머리 소녀가 다가와 빨간머리 소녀를 떼어냈습니다. 여기사 페오는 순찰 중이었고 빨간머리 소녀는 망치를 사러 가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길에서 이렇게 마주친 것입니다. 두 소녀는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백금발 소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들에게 이 아이는 루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보고 그가 거두어 주었다고 했죠. 빨간머리가 자신을 미레나라고 아주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은 페오였지만 루드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낯가림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꺼린다고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보고 루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루드가 집에 돌아오자 식탁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스콘인 그는 오랜만에 여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나를 여동생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소녀를 보자마자 마니시아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도 페오처럼 낯을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멍한 여동생의 얼굴을 본 주인공의 머릿속에 온갖 시스콘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루드는 여동생이 마치 천사가 강림한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다정하게 자신을 마니시아라고 소개했습니다. 변변찮은 식사지만 루나가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손님이 왔으니 마니시아는 음식을 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루나는 마니시아의 머리카락을 보고 무척 놀랐고 오빠는 그것이 특별한 체질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그녀는 감정에 따라 머리카락을 움직일 수 있었죠. 덕분에 마니시아는 오빠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루나가 숟가락을 쥐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정신적 충격 때문일 겁니다. 그걸 본 루나는 자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릎을 꿇고 사과했죠. 알고 보니 그녀는 이전에 숟가락을 몇 번밖에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니시아는 루나에게 숟가락을 올바르게 쥐는 법을 다정하게 알려주며 모든 것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나는 매우 감동하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단 3일 만에 루나는 스스로 일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두 남매가 깜짝 놀랄 만큼 푸짐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운 요리가 이렇게나 맛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니시아는 오빠에게 루나를 데리고 구경시켜주라고 제안하며 자기 옷도 빌려주었습니다.
마니시아는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루나는 겁을 먹고 혼자 하겠다며 도망쳤습니다. 가슴에 있는 마석 때문에 아직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고 루드는 루나에게 자신의 고향, 특히 과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빨간머리 소녀의 아버지가 반갑게 루드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는 루나를 아저씨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법검을 빼앗겼기 때문에 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부탁이었기에 아저씨는 기쁘게 수락하며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아저씨는 루나를 데리고 괴물 채소밭을 구경시켜주라고 제안했습니다. 괴물 채소 나무 앞에 서서 주인공이 나무의 생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남자아이 2명이 달려와 루나를 주인공의 여자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시스콘이라고도 불렀죠. 묻지도 않았는데 루나에게서 배웠다고 바로 실토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할머니가 두 아이에게 일을 시키며 소리치자 루나는 고된 노동을 했던 나나를 떠올렸다. 그녀는 노예로 붙잡혀 힘든 일을 하면서 폭행까지 당했다. 루드는 그 할머니가 약을 만드는 약사라고 말했지만 마니시아를 위한 약이라고 했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동생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항상 안타까워했다. 그때 할머니가 함께 수학하자고 제안했고 루나는 이곳에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다.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루나의 손에는 커다란 오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루드는 루나가 예뻐서 더 주목받을 거라고 말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그녀는 루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행복하고 활기 넘쳤던 적은 처음이라고. 전부 마을 사람들 덕분이라고 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하던 그녀가 돌연 루나는 그의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마석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브링쿠스라는 나라에서 만든 전투용 호문클루스라고 밝혔다.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 슬퍼하며 사과했다. 모두에게 제거당할까봐 두려웠다고. 하지만 더는 그를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그녀가 호문클루스인 걸 알고 있었다고. 루드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길 바랐지만 루나는 그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루나를 설득하기 위해 그는 보물을 찾아 미궁을 탐험했던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비록 그 자신도 그게 실존하는지 몰랐지만 그래서 그는 자신과 루나가 같은 뜻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추억을 떠올린 그녀는 그와 동행하기로 결심했다. 루드가 돌아온 후 루나는 그에게 했던 말을 마니시아에게도 전하고 정체를 숨긴 것을 사과했다. 마니시아는 그녀와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했다. 모두가 함께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마니시아가 청소 중인 루나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젊은이들이 들이닥쳤다. 물론 우리의 주인공도 빠질 수 없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소문난 시스콘이었으니까. 그때 누군가 그에게 대련을 청했다. 그는 서버 1위 탱커로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피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몇 마디 입씨름 끝에 그와 여기사는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강력한 공격이 오갔다. 피는 틈을 노려 뒤로 물러났다. 지지 않으려는 그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으로 피를 멀리 날려버렸다. 결투는 그의 승리로 끝났다. 방금 전 결투 덕분에 그는 자신이 탱커 역할에 너무 몰두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너무 강한 걸 보고 사람들은 차례로 물러나더니 칭찬하기 시작했다. 방금 그 광경을 본 마니시아는 잊고 싶었던 몇몇 기억을 떠올렸다. 과거에 그녀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버려졌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그녀를 피했다. 입양되었을 때도 그들은 루드만 입양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루드가 그녀에게 돌아왔다. 마니시아는 악몽에서 깨어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오빠를 올감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자문했다. 어젯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마니시아는 오빠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여동생을 도우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진짜 시스콘인 그는 즉시 여동생의 이상한 태도를 알아차렸다.
아직 잠이 덜 깬 루나가 헝클어진 머리로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녀는 모두의 친절 덕분에 많은 새로운 것을 경험했으니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루드는 신문을 읽고 있는 루드를 보고 그들이 배운 지식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귀족들이 하층민 아이들의 학업을 돕는 운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자신도 기사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마니시아는 문득 자신을 매우 불쾌하게 했던 험담들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다시 과거의 잡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우수한 학생이었고 모두가 그가 기사가 될 것이라 믿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그녀는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들었다. 그녀 때문에 루드가 기사를 포기하고 모험가가 되었다는 말이었다. 이 회상은 마니시아를 몹시 두렵게 했다. 지나가던 루나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다가왔다. 그녀는 루나에게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조용히 희생하고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포기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루나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자신의 선택에 행복할 거라고. 루나는 즉시 마니시아가 그를 암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며 자신처럼 불법적인 호문쿨루스까지 구해주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마니시아도 오빠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싶다고 진심을 털어놓았다. 한참 동안 마음을 나눈 후 마니시아는 오빠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마주한 마니시아는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루나가 곁에서 손을 잡고 그녀를 격려했다. 힘을 얻은 마니시아는 그에게 지금의 삶이 행복하냐고 물었고 루드는 매우 행복하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신을 구하는 길을 선택했냐고 물었다. 그는 예전에 자신도 그녀에게 구원받았다고 대답했다. 어릴 적 그는 다가가기 힘든 얼굴 때문에 늘 외톨이였다. 그때 그의 곁에 있어준 건 그녀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도 그는 자신의 선택에 행복했다. 이 말은 마니시아의 마음속 응어리를 모두 풀어주었다. 그녀는 항상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사과하고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다. 마니시아는 루나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루나는 얼굴을 붉히며 도망쳤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남매가 나가보니 닌이었다. 그녀는 그의 옛 동료였다. 그녀는 그를 만나러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그가 떠난 후 미군 공략에 계속 실패해서 용사 파티는 해산했다고 한다. 과거로 돌아가 용사 파티가 몬스터를 사냥하고 있었다. 탱커가 없어서 아무도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그가 없으니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몬스터에게 호되게 당하고 도망쳤다. 너무 고집이 세서 더는 아무도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다. 닌 또한 리더로서 키그라스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닌은 그의 탱커 역할이 파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분석했다. 루드 덕분에 그가 싸울 수 있었던 건데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게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용사 파티는 각자 제갈 길을 갔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야기를 다 들은 루드는 닌에게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닌은 모두를 대신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그녀는 지난 일은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했다. 마니시아는 여기로 이사와도 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닌이 귀족이라 이런 소박한 생활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닌은 그가 자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자 바로 반박했다. 루드는 그녀에게 자기 방을 내주고 자신은 밖에서 자겠다고 했다. 그러자 닌은 사실 그와 함께 자는 것도 아주 편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그녀는 진심이라고 단언해 그의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었다. 그때 두 사람은 비명소리를 들었다. 피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전에 없던 괴수가 나타났고 루드는 닌을 끌어들인 것에 미안함을 느꼈다. 왼쪽을 보니 마력의 기운 때문에 털 많은 괴물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닌은 괴수에게 정화 스킬을 사용했다. 일행은 이 녀석이 이전에 만났던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전투에 돌입하자 루드는 괴물의 주의를 자신에게 끌고 동시에 동료들에게 협공을 지시했다. 우정의 힘으로 루드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
동료들을 위한 피해를 막아냈다. 일행은 괴물을 향해 돌진했고 전투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지난 화에서 여동생과 화해한 후 그는 동료들과 함께 미궁을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다음날 아침, 루드는 그 괴물의 마석 2개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달려왔다. 마니시아가 갑자기 그의 무릎에 앉아 신문을 읽어달라고 하자 그는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느꼈다. 역시 진짜 시스콘이었다. 내용을 훑어보던 중 그는 옛 동료 키그라스의 이름을 보았다. 마니시아는 린이 그를 험담해서 그를 엄청 싫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린이 단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니시아는 그가 린의 마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비겁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면이 있는 거지 여동생 때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때 피는 어제 발견된 도마뱀 고릴라를 처치하기 위해 모두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그 괴물이 머나먼 남쪽 지방의 생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했다. 피는 그 괴수가 미궁에서 탈출했을 거라는 가설을 내놓았다. 니는 루드의 새 검을 보고 놀랐다. 그는 이 검이 멜리나 부녀가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히 인챈트 스킬도 부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마석의 속성을 바꿔 무기에 부여하는 기능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로 시연해 보였다. 갑자기 스켈레톤 꼬마가 나타나 그에게 도전했다. 자신은 C랭크고 그는 F랭크라며 오만하게 굴었다. 루나는 그 말을 듣고 주인을 대신해 분개했지만 그는 진정하라고 말했다. 루스는 자만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니는 사실 성녀님이 그를 임명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로 말입니다. 모두 그 말을 듣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루시 그 명예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도마뱀 고릴라가 달려들었습니다. 피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룻은 털 많은 짐승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룻은 강한 육감으로 일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은 비열한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동료들을 불러 집단 구타를 하려 했습니다. 일행은 포위되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은 피해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모두 다시 힘을 합쳐 3마리의 괴수를 무찔렀고 닌도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모험가 파티도 힘을 보탰습니다. 룻은 혼자 뛰쳐나가 괴물과 1대1로 싸웠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룻이 모두에게 발을 묶는 기술을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 아까 그 꼬마 스코톤도 잘못을 깨닫고 룻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괴물이 사라지고 마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미궁 몬스터의 최후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미궁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미궁이 생긴 아바네르의 발전을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서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어디선가? 꼬마가 마니시아에게 인사하러 오자 시스코닌 그는 즉시 어깨를 두드리며 경고했습니다. 니는 루나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루나는 룻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고 말했습니다. 니는 미궁의 몬스터를 주기적으로 처치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와 난동을 부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나는 오늘 아침처럼 그냥 처치하면 된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꿈 같지 않습니다. 니는 그렇게 되면 모험가라는 직업의 가치가 떨어져 별 볼일 없는 놈들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태도 많아서 그녀나 마니시아처럼 귀여운 애들이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루나는 그들을 관리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룻이 다가와 길드가 이 일을 처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모험가들이 먹고 살기 위한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바네르에도 그런 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피가 달려와 그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면 전환. 룻이 싸우는 두 녀석을 말립니다. 미궁이 나타난 후로 많은 모험가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룻은 어딜 가나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용의 어금니의 넘버, 3인부와 백호의 발톱의 넘버, 2인 게리. 2명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A급 모험가였습니다. 룻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둘 중 한 길드만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찮으니 그냥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디선가 우물안개구리 같은 녀석이 달려들었습니다. 부의 명예를 되찾겠다며 덤벼들었습니다. 니는 그들을 위협하며 이곳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하니 뭘 하려거든 날 쓰러뜨리고 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꼬리를 내리며 사과했습니다. 게리와 부는 룻에게 자기 길드에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룻은 그들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빌 아저씨에게서 영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길드를 만들고 그 수장이 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매우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니시아의 병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빌은 이것이 모든 마을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경험은 없지만 낯선 사람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때 마니시아의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룻은 여동생이 몹시 걱정되어 방금 전의 제안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닌과 루나는 그에게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둘 다 아바네르를 좋아했기에 바로 동의했습니다. 루나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룻이 길드장이 되면 마을에 꼭 머물러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머물러야 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루나는 대표를 임명해서 길드장의 일을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신 이 마을을 지키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이곳 사람들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아주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닌도 루나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이미 성녀지기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아마 눈 감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닌은 룻의 길드에 들어가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마니시아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을 아주 사랑하기에 그가 길드를 만드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두 사람의 고향을 지켜주길 바랐고 자신도 그를 돕기 위해 더 강해지려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애써 강한 척하는 가여운 여동생을 보며 룻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마을과 사랑하는 여동생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룻은 루나, 닌과 함께 조사를 나섰습니다. 쌍둥이 자매 릴리아와 릴리가 참여했습니다. 체질이 달라서 두 사람의 눈색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수고트라는 이름의 교회 기사도 있었습니다. 루나는 부끄러워하며 모두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수줍은 태도로 말입니다. 뜻밖에도 여자를 위해 동료를 버렸던 키그라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니는 그가 룻을 조롱하고 쫓아냈던 일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룻은 이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녀석이 이유 없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키그라스에게 온 이유를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이 녀석은 미궁을 조사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수호자가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룻이 자신을 대신해 조사해 주길 바랐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가 이 임무를 받아주길 원했습니다. 그 후 그와 일행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 마법진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1층으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루나는 안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룻은 환각에 속아서 돌아갈 수 없게 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나는 순간 이동진이 사라지자 당황했습니다. 모두 돌아갈 수 없을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다행히 이 걱정은 바로 릴리가 이미 지나온 층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에는 인원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니는 긴급 탈출 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따라해보았고 첫 시도에 바로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달려들자 일행은 재빨리 진영을 갖추고 능숙하게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눈을 가린 머리카락의 남자가 나타났고 파사우루스 2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겁에 질린 일행은 즉시 방어태세로 돌아섰습니다. 룻은 모두에게 빨리 출구를 찾으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남아서 괴물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눈을 가린 머리카락의 남자가 일행이 각층의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그 어느 때보다 고대했습니다. 잠시 후 다음 층으로 가기 전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룻은 이것이 자신의 이기적인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모두 룻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격려했고 그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법진으로 들어가 거의 마지막 층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가린 머리카락의 남자는 이번 길드의 힘에 놀랐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습니다.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일행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위력에 룻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단지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검과 검으로 대화하는 것이 남자들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여동생을 생각하며 시스콘 룻은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눈을 가린 머리카락의 남자는 스코톤으로 변신했습니다. 그것을 본 룻은 모두에게 힘을 합쳐 그를 무찌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참 싸운 후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낀 룻은 팀에게 후퇴를 명령했지만 다시 한번 우정의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무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모두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공격했습니다. 마무리 기술에 패배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로 변했습니다. 그는 룻에게 기적을 행하는 마석을 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일이 끝나자 그는 룻에게 자신을 끝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룻은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백발남자의 이름은 마리우스였습니다. 룻은 그에게 자신의 파티에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마리우스는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 룻과 재대결할 날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일이 끝난 후 룻은 마석을 손에 들고 여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마니시아는 매우 감격하며 그것을 받았고 그 돌 덕분에 그녀의 병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룻은 행복하게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침내 여동생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궁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여동생의 병을 치료할 마석을 얻은 후 룻은 자신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탱커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수많은 모험가들이 아바네르에 발을 들였고 룻은 하루 종일 이 마을 많은 놈들을 상대하느라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때 부하 게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길드에 대해 묻는 것을 보고 룻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두 사람을 영입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룻과 니는 파사우루스의 이점에 대해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아바네르의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골칫거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길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룻은 자신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관리를 도와줄 유능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팀원들에게 의견을 묻자 릴리아가 제안했다. 다른 길드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길드가 힘이라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리고 마리우스가 동료가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수호자를 쓰러뜨렸다고만 발표할 수 있었다. 닌도 그에게 동의했다. 이때 그는 길드 운영을 지도해줄 사람을 찾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닌은 그들이 곧 대형 길드가 될 거라고 놀렸다. 그러면 그와 그녀가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었다. 그런 닌을 보고 루트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닌은 만약 민이 적절한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자신을 길드 홍보에 이용해도 좋다고 말했다. 어쨌든 자신은 유명한 성녀니까. 그때 갑자기 마리우스가 집에 들이닥쳐 파티에 넣어달라고 졸랐다. 이 녀석은 루트가 그의 수호자 신분에 대해 묻자 일부러 신비로운 척했다. 그는 경박한 성격이라 일부러 위험한 척했지만 사실 별거 아니었다. 민은 마지못해 동의하고는 이 백발 녀석에게 미군 관리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어차피 그도 한때 수호자였으니까. 잠시 후
미궁 입구 앞에서 마리우스는 그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마리우스는 그에게 호수에 대해 소개했는데 그 호수는 이곳의 구조와 몬스터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모험가들로부터 수집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몬스터를 생성하고 복제하는 시스템이었다. 루트는 자신의 외피를 사용해 고블린을 복제하고 싶어 했다. 마리우스가 그들을 미궁 안으로 소환했고 다른 몬스터도 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밀한 관계를 쌓으면 필요할 때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100만 포인트나 드는 몬스터가 있었는데 마리우스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했다. 슬라임 한 마리가 만들어졌는데 매우 친근하게 민의 다리를 껴안았다. 루트는 그렇다면 시간만 있으면 S급 몬스터를 만들어 파사우루스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궁의 다양한 몬스터를 두고 모험가들의 흐름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슬라임이 공격해와서 그는 멀리 날아갔다. 마리우스는 이것이 희귀 슬라임이라고 말했다. 루트는 마리우스에게 미궁 관리를 맡겨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곳을 이용해 모험가들을 끌어모으고 싶었다. 그곳을 나온 미는 슬라임도 집으로 데려왔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 루나와 마디시아는 낯선 생물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꼈다. 미는 두 소녀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이건 그냥 그가 우연히 주운 동물일 뿐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루나와 마디시아는 이 동물이 사실 꽤 귀엽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디카는 펫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매우 신이 났다. 그때 루나도 자기 이름이 그가 대충 지은 게 아닌지 궁금해했다. 루트는 즉시 부인했고 그 말에 그녀는 따뜻함을 느꼈다. 잠시 고민하던 루트는 이 작은 생물을 림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마디카도 그 이름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장면이 바뀌고 부와 게리길드의 수장들이 민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들은 두 거대 길드가 주최하는 야외에 그를 초대하고 싶어 했다. 이때 아바니의 길드는 파티가 열리는 마을에 도착했다. 민은 동행해준 쌍둥이 자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릴리는 그에게 예의 차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들도 야외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때 그들은 마을 곳곳에 두 거대 길드인 흑룡의 송곳니와 백호의 발톱 깃발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파티에 초대받은 사실을 알리며 분명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다. 민도 즉시 이 정보가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동맹은 거절했지만 길드가 부하가 되기를 원한다면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싶다면 교환 조건으로 유명한 성녀인 그녀를 요구했다. 많은 길드가 그녀를 영입하고 싶어 했기에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쉽게 보내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녀의 말에는 불만과 삐친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듯 루트는 그녀가 남고 싶다면 모든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단언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더욱 안심했다. 그에 화답하듯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계속 그의 동료로 있겠다고 맹세했다. 압박을 받았지만 그는 파티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두 거대 길드 앞에서 이야기할 드문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리우스가 문득 자신처럼 의식을 가진 수호자가 있는 미궁을 본 적이 있다고 떠올렸다. 그 이름은 그들이 갈 마을의 이름과 같았다. 쓸모없어 보였지만 중요한 정보였다. 루트는 그곳을 공략하기만 하면 마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동생의 병도 완전히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리는 두 거대 길드도 겨우 50층까지 돌파했기에 걱정했다. 하지만 민의 팀이라면 할 수 있었다. 루트는 이번 여정의 목적이 동맹을 맺고 미궁의 보물을 얻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니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루나는 드레스를 입지 않고 가슴에 있는 마석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메이드복을 입었다. 니는 이를 눈치채고 재빨리 그녀의 귀여움을 칭찬해 주었다. 쌍둥이 자매 또한 매우 화려하고 고상해서 미는 잠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넋을 잃었다. 파티는 매우 호화로웠다. 일행이 들어서자 사람들은 니네 성녀 신분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녀가 다른 길드로 옮길 것이라는 헛소문까지 돌았다. 즐겁게 파티를 즐기던 중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그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고
닌에게 올라와 교류하자고 청했다. 그녀는 매우 부끄러워했지만 민이 불만스럽게 그녀의 손을 끌고 올라가 공정함을 요구했다. 그곳에 올라가자 그들은 그를 비웃으며 길드의 힐러를 빼앗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그녀를 누구에게도 넘겨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닌 또한 그의 세계 최강 탱커 역할을 밝히며 그를 감쌌다. 마치 힘을 얻은 듯 루트는 세트 미궁을 공략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갑자기 흑룡의 송곳니 길드 수장이 나섰다. 그는 그가 매우 기백이 넘친다며 만나서 반갑다고 했다. 악수를 나누자마자 민은 이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만약 그의 길드가 미궁을 공략할 수 있다면 동맹 결성을 고려해보겠다고 선언했다. 백호의 발톱 길드의 수장인 유엘도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민이 허풍이 아니길,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길 바랐다. 장면이 바뀌고 파티가 끝났다. 잡담을 나누던 중 마리우스가 그에게 반드시 미궁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을 나오자 닌과 루나가 달려와 그를 위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닌이 그랬다.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지난 화에서 루트는 두 거대 길드와 모든 사람 앞에서 세트 미궁을 공략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로 인해 그는 더욱 노력할 동기를 갖게 되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가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자. 이번에 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궁을 공략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때 갑자기 그에게서 멀지 않은 문에서 동생 릴리가 고개를 내밀어 도움을 청했다. 그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세게 끌고 들어갔다. 무슨 큰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민에게 드레스의 리본을 예쁘게 묶어달라는 부탁이었다. 언니를 놀라게 하려는 것 외에도 릴리는 부탁이었다. 민에게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털어놓고 싶었다. 자신의 목표를 당당하게 선언하는 그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밤 파티에서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이다. 자신과 달리 그녀는 매우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루트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릴리는 혼자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언니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민은 즉시 문제를 파악했다. 민은 그녀가 자신을 귀찮게 해도 괜찮다며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릴리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그녀는 루트가 이 일에 정말로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언니가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말았다. 민은 해명하고 싶었지만 릴리아에게 옥상으로 끌려가 추궁당했다. 옥상에 도착하자 그녀는 방금 전 상황이 사실은 그를 이곳으로 데려와 이야기하기 위한 연기였다고 설명했다. 릴리아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매는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도망쳐야 할 정도로 학대를 당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했다. 특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 그것이 릴리가 이성과 평범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였다.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이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루트에게 언젠가 릴리를 마음속 깊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했다. 미는 두 자매를 칭찬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릴리아가 자신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다. 극심한 시스콘이라 여동생과 관련된 일이면 평정심을 잃고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그녀는 그도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장면이 바뀌고 길드는 미궁으로 향한다. 루드 일행이 오기 전 릴리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먼저 정찰을 했다. 모두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순간이동 스킬을 사용해 모두를 49층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됐다. 그 외에도 꽤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진영이었다. 두 길드 모두 속도를 중시하는 진영을 사용했고 특히 공격수가 탱커 역할까지 겸했다. 그리고 어느 층에 있던 상태에 이상에 걸린 멤버가 많았기에 격려가 필요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두의 사기를 다시 북돋아 주었다. 루드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무를 분담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선두에 서고
마리우스가 후방을 맡기로 했다. 루나는 근접전, 릴리아는 임기응변, 니는 회복 마법과 전체 지휘를 맡았다. 이를 본 릴리는 예전처럼 뒤에서 가만히 있기보다 공헌하고 싶어 전투 지휘를 맡겠다고 자청했다. 루드는 그녀가 자신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와 모두는 동의했다. 릴리아는 여동생의 달라진 모습에 무척 놀랐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파티는 출발했다. 그때 그들은 조용히 걷고 있었는데 육감이 뛰어난 마리우스가 숨어있는 몬스터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예전의 수호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안다고 설명하며 이 미궁의 수호자 배치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갑자기 독도마뱀 몬스터가 튀어나와 공격하자 일행은 크게 놀랐다. 옆에는 거대한 검은 올빼미도 있었다. 격돌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한 무리의 검은 올빼미들이 비열한 수법으로 집단 공격을 해오려 했다. 이를 본 그들은 즉시 부상을 피하기 위해 릴리의 제안에 따라 후퇴했다. 잠시 후 쉴 곳을 찾고 자리에 앉자마자 니는 릴리의 지휘 능력을 칭찬했다. 루나도 니네 말에 동의하자 그녀는 응원을 받아 무척 기뻐했다. 니는 루드가 전투에 가져온 방패의 숨겨진 능력도 발견했다. 이를 시작으로 마리우스의 끊임없는 칭찬이 이어졌다. 루드도 적이었지만 그의 능력에 대해 잘 몰랐던 마리우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위험을 느끼지 못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다. 마리우스는 자신은 마인이라고 부끄러워하며 고백했다. 그는 신을 숭배하지 않고 마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다. 마리우스는 마인이기 때문에 수호자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본래 미궁은 마신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에 모두가 크게 놀랐다. 특히 미궁은 신선이 인간의 발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 믿었던 니는 더욱 놀랐다. 마리우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미궁 역시 매우 강력한 마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심지어 그는 이곳의 수호자보다 몇 수 아래라고 했다. 그리고 동족이긴 하지만 그 녀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마리우스로서 직접 그들을 멋지게 처리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그의 생각과는 달리 모두가 그를 응원했다.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릴리아도 여동생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의 전투 끝에 그들은 승리를 거머쥐고 성공적으로 50층에 도달했다. 이곳에서 루드는 자신의 스킬을 능숙하게 사용했다. 그들은 전투 중 릴리의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협력했다. 모두에게 외피 회복 마법을 시전하자 그들은 다시 전투를 계속했고 모두가 전력을 다해 몬스터를 해치웠다. 마침내 그들은 승리했다. 루드는 오늘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모두 지쳤으니 무리할 필요는 없었다. 잠시 후 일행은 순조롭게 미궁을 빠져나왔다. 미궁을 빠져나온 후 릴리는 오늘 얻은 재료들을 팔아서 오늘 승리한 사실을 숨기자고 제안했다. 루드는 릴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녀를 칭찬했다. 뒤에서 릴리아는 여전히 오늘따라 이상한 여동생의 모습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의구심을 품은 그녀는 모두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고 일찍 쉬러 가고 싶다고 했다. 언니가 가지 않자 릴리도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언니를 따라갔다. 길드가 험난한 미궁의 50층에 도달한 성장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길드는 회식을 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 59층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식당에서 닌이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루나는 호기심에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닌은 한번 조금 마셔보라고 권했다.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그녀는 전혀 맛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불평했다. 닌은 사실 루나가 마셨을 때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옆으로 돌아 그녀는 요즘 루드가 쌍둥이 자매와 이상할 정도로 친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닌은 동맹을 찾으려 루나에게 물었고 예상대로 루나도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루드는 그저 동료애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닌은 재빨리 그를 놀렸다. 루드는 두 사람이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와도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루드는 그가 아직 독신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루나의 태도를 알아차렸다. 루나는 망설임 없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고 표현했다. 그녀는 그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고 했다.
루드는 화제를 돌렸다. 분위기는 정말 즐거웠다. 장면 전환.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릴리아가 자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알고 보니 그녀는 확인할 것이 있어서 마리우스가 방에서 기다리게 해준 것이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녀는 오늘 여동생의 일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했다. 릴리아는 루드에게 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너무 두려운 변화가 아니냐고. 루드는 변화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냥 즐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릴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고 마치 여동생이 점점 자신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루드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은 분명 영원히 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말에 릴리아는 어느 정도 안심했다. 그녀는 내일부터는 그것에 맞서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면 전환. 파티는 미궁의 51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릴리는 분석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몬스터를 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나에게 스킬을 사용해 안개를 날려버리라고 요청했다. 마리우스는 이것이 마력으로 만들어진 안개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몇 초 후 루드는 즉시 적의 존재를 감지했다. 이번에는 수중계 몬스터였다. 일행은 속박당했다. 루나는 예리한 직감으로 모두를 위해 해제 마법을 사용했다. 루드는 재빨리 동료들을 위한 탈출로를 찾았고 그 후 스킬을 사용해 몬스터의 주의를 끌었다. 과연 또 다른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를 공격했다. 바로 사우긴이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비열한 놈들이 루드를 집단 공격하려 했다. 그를 혼자 두지 않고 마리우스가 달려들어 한 놈에게 예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사우긴 무리를 이겼다. 장면 전환. 니는 몬스터 몇 마리를 냄비에 넣어 먹으면 에너지가 넘칠 거라며 요리하자 마리우스는 질색했다. 와, 릴리는 이번에는 고급 아이템인 재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잡담을 나누던 중 닌과 마리우스가 식사하라고 모두를 불렀다. 장면 전환. 그들은 다음 층으로 올라갔다. 모두가 이 방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법진이 갑자기 나타나고 다크스코톤이 이상한 물체들과 함께 나타났다. 위험을 감지한 루드는 재빨리 자세를 잡고 결투를 준비했다. 그는 먼저 달려들었지만 스코톤에게 막혀 심지어 역공을 당했다. 그놈은 몇 개의 뜨거운 구슬로 그와 싸웠다. 마리우스와 릴리아가 뒤에서 이 녀석을 공격했지만 모두 막혔다. 그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휙 하고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릴리아와 릴리가 이상해졌다. 특히 릴리아가 그랬다. 그녀는 마리우스를 공격하며 아무도 내 동생을 괴롭힐 수 없다고 소리쳤다. 부모에게 학대당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동생을 보호하려는 릴리아의 욕망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루드는 재빨리 닌과 마리우스를 제외한 모두가 상태 이상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스코톤이 어디선가 나라와 루드를 공격했다. 그는 놈을 대받아치고 마리우스에게 맡겼다. 그때 그는 릴리아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넘어뜨렸다. 릴리아가 심리적 트라우마에 빠진 것을 알아챈 루드는 재빨리 그녀를 진정시켰다. 덕분에 릴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다. 전투로 돌아와 루드는 쉽게 적의 허점을 파악하고 동료들에게 전투를 지휘했다. 모두가 자신의 스킬을 스코톤에게 쏟아부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놈은 갑자기 두 개로 분신하여 루드를 공격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루나가 기술을 명중시켜 모두가 쉽게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마침내 이 녀석도 패배하고 마석을 드러냈다. 치열한 전투 후 니는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쉬자고 제안했다. 루드도 그 말을 듣고 오늘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수호자가 너무 겁을 먹어서 봉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녀석이 정상이 아니며 능력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마녀가 맨의 등 뒤에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양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냥 설정 오류일 뿐이라며 손을 한번 휘젓자 그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마력을 가진 이 소녀는 바로 마왕급 존재였습니다. 지난 화루의 길드는 여마왕과 마주쳤습니다. 이 미궁의 수호자인 그녀는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었고 손짓 한 번에 양 4마리가 순식간에 먼지로 변했습니다. 소녀가 자신의 마한 능력을 발동하자 엄청난 마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맨의 일행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마왕으로서 수많은 모험가 파티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궁금해했고 맨은 그저 귀여운 소녀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가씨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고 맨의 말솜씨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마리우스는 조심하라고 조언했죠. 저 여자는 300살이 넘은 할망구라고 그 말을 들은 마왕은 귀에 거슬렸는지 즉시 그를 공격하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타락한 마왕이라고 말이죠. 맨은 마리우스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며 그는 자신의 동료이니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왕이 인간과 친구가 된 것을 처음 보고 놀라자 마리우스는 친구라기보단 자신이 동족을 증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그가 분수를 알고 자신을 막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맨이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악마 모드를 켠 아문슬롯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일행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맨은 주의를 끌기 위해 스킬을 사용했지만 마녀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본 마리우스와 릴리아도 덤벼들었지만 둘 다 아몬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루나와 릴리도 마법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니는 그녀가 날지 못하게 하는 스킬을 사용했지만 아몬은 동요하지 않고 일행에게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우위를 점하게 둘 수 없었던 맨의 일행은 힘을 합쳐 모든 스킬을 한 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왕은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일행과 끝까지 놀아주기로 결심하고 모두를 즉시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모두의 투지가 불타올랐고 팀워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거대한 늑대 앞에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괴수의 바람 능력에 고전했지만 닌이 제때 마법을 걸어 괴수를 방해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일행은 달려들어 아몬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매니마물이 일격을 날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바람방패와 달리 괴물이 날아올라 맨을 직접 공격했고 그의 외피가 폭발했습니다. 그 공격을 받은 후 릴리아와 마리우스는 기진맥진하여 기절했습니다. 맨은 다시 한번 괴물과 싸우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와정 모두 거의 기력이 다했을 때 그는 후퇴하려 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융합하여 릴리가 주체가 되어 괴물을 밀어냈습니다. 이때 맨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마리우스를 따라 마력을 이용해 외피를 전개하여 괴물에게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끌어 릴리가 검의 사가지 속성을 부여한 마무리 일격을 날리도록 도왔습니다. 릴리는 성공적으로 마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맨의 일행이 승리했습니다. 이때 릴리도 너무 지쳐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동기와 자신감을 심어준 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왕은 자신이 맨의 길드에 패배할 줄은 몰랐습니다. 질문을 받자 그녀는 재빨리 소원을 들어주는 마석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왜 맨이 자신을 끝장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걸까요? 아몬은 즉시 그 요청에 동의했고 심지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두 거대 길드의 연회에서 그는 자신의 길드의 승리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약속대로 동맹을 맺으면 51층 지도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길드의 리더 모두 약속대로 동의했습니다. 물론 미궁의 수호자를 영입한 일은 그가 비밀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맹을 맺은 맨의 일행은 아바노로 돌아왔습니다. 맨은 여동생을 다시 만날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뺨에 입을 맞춰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릴리아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들켰다고 생각한 그는 놀라서 겁을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 별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여동생을 보고
매는 즉시 여동생에게 마석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마니카는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석 덕분에 병이 다 나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몬에게 달려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걸 본 아몬도 이 기회에 그녀를 살짝 놀렸습니다. 지난 화에서 미궁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마왕을 동료로 영입하고 두 거대 길드와 동맹을 맺고 여동생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다음날 매는 아반시의 주민들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주민들은 모험가들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자주 쓰레기를 버렸고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니카는 그에게 편지를 맡기고 자신은 위층으로 청소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그에게는 그녀가 활기차게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발소리만으로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또한 그는 두 거대 길드와 동맹을 맺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닌이 허둥지둥 달려와 한 소녀가 길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다고 알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것이 호문클루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그 소녀는 맨의 일행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이 숲에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그는 즉시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루나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소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녀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닌과 맨은 숲에서 두 그룹의 호문클루스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즉시 발견했습니다. 닌은 예리하게 한쪽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맨은 주저없이 달려가 공격받고 있는 파란머리 소녀를 보호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 없는 존재들은 듣지도 않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루나를 생각하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맨은 이 싸우는 호문클루스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저 명령을 따르는 인형 같았습니다. 이를 본 그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모두 평범하게 행동했고 불안초조 적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 그들이 매우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증오심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파란머리 소녀는 맨과 함께 아바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을 입었고 갈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문클루스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후 그는 그들을 클랜하우스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습니다. 또한 그와 닌은 대관에게 보고할 것도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보호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루나도 자신의 동족에 대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나타났을 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절했던 소녀가 다가와 자신을 파라고 소개하며 맨의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대관을 만나러 갈 때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맨은 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행동은 사람들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아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녀 같은 사람들을 처음 봤을 뿐이라고요. 파는 숨기지 않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설명하자 대관은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호문클루스를 생산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맨의 제안을 듣고 그들을 보호하고 머물게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아바너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파의 풍부한 표정을 칭찬하여 그녀를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또한 파를 통해 그들은 브룬쿠스라는 나라의 호문클루스 생산 기술이 약 20년 전 그린이라는 마왕의 출현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같은 노예들이 지금도 대량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관은 그들을 보내주며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는 길에 파는 맨에게 파란 머리 소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미 미나였습니다. 필요할 때 사미 미나는 매우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고 성격은 좀 까칠하지만 동료들을 매우 아꼈습니다. 맨은 자신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는 그처럼 친절한 인간이 아직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잔인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인류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마을에서 일을 도울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시 억압받고 착취당할까봐 걱정을 표했습니다. 매는 그들이 하루 9시간만 일하고 휴식 시간도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자 그들은 매우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모험가들의 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공중 목욕탕 건설을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룩은 상부에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그때 니는 그에게 루나가 호문쿨루스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던 이상한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랜하우스의 호문쿨루스들이 루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룩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루나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친구들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나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룩은 상부에서 자신에게 일을 맡겼으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루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이 호문쿨루스라는 사실은 아직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언젠가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룩은 그녀를 안심시켰고 그 말에 그녀는 매우 감사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룩이 막 돌아오자 아몬이 신나서 나라와 그를 꽉 껴안으며 그곳을 그의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지친 그는 그녀를 밀어냈고 아몬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마법 교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우 한가해서 자신이 즐거운 일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을 다음 세대 마왕들을 훈련시키고 싶다고 아주 즐거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룩은 이 틈을 타 마왕 그리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이름을 듣자마자 그녀는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연구를 아주 좋아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문쿨루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시간 때우기일 뿐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몬은 마왕 그리드가 항상 최강의 것을 만들고 싶어 했기에 호문쿨루스는 아마 그의 연구 중 하나일 뿐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룩의 힘은 그가 노력했지만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돌아가는 길에 룩은 갑자기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재촉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반시에서 일자리를 얻은 후 호문쿨루스들은 그곳에서의 일을 빠르게 완수했습니다. 동시에 호문쿨루스들과 익숙해진 아반시에 주민들은 점차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상냥한 새손님들을 보며 주민들과 호문쿨루스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룩 또한 마왕 그리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아반시의 미궁에서 마력을 단련했습니다. 훈련을 잠시 멈춘 그는 안으로 들어서자닌 마리우스, 마디시아가 자신들만의 아주 귀여운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니네 파트너는 비비라는 이름의 날아다니는 아기용이었고 릴리의 파트너는 루피아라는 이름의 작은 정령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룩은 점점 더 미궁의 몬스터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대중목욕탕 개업일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장소가 호문쿨루스들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니는 마왕, 아몬 같은 존재도 목욕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몬은 어떤 존재든 목욕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루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만들어낸 즐거운 분위기가 이곳을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니는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마디시아와 친해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몬도 이 즐거움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닌에게 자신에게 배운 변신 마법을 여기서 써보라고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몬은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는지 닌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반마디라도 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몸수색 장면이었습니다. 마디시아 쪽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모두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들 쪽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변태들은 룩에게 여자들 쪽을 조금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동생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룩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우스도 엿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사실 흥미는 없지만 이 느낌이 정말 짜릿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렴치한 모험가들이 소리를 지르자 닌이 나서기도 전에 룩이 말 한마디로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시 후 목욕탕에서 나온 룩은 이곳을 칭찬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지만 사미나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의 진심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놀림을 당했다고 느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우스의 놀리는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대중목욕탕은 매우 잘 운영되었습니다. 모두가 호문클루스들을 칭찬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와 거대한 몬스터 무리가 아반시에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길드는 즉시 모험가들에게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룩은 그들을 모아 안심시키고 모험가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그의 매우 믿음직한 모습에 모두가 100% 동의하며 이 일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릴리아는 룩의 웅변수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길드를 매우 신뢰하기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몬이 갑자기 이곳에 아주 강력한 새 미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룩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몬스터 무리가 나타난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우스와 아몬은 모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문클루스들조차도 이 전투에 힘을 보태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그에게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룩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 후 룩의 명령에 따라 마법사 그룹이 보호 장벽을 쳤습니다. 몬스터 무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에게 전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 무리는 아반시에를 향해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수가 많아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룩이 말한 3마리가 아니라 개미떼처럼 많았습니다. 선두에 있는 것이 고블린물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빠르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활을 들어 몬스터들을 쏘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마법을 쓰는 고블린 무리가 있었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룩의 그룹 중 일부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때 마리우스와 쌍둥이 자매가 다가와 전투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룩은 재빨리 달려나가 특수 기술로 몬스터들을 유인하는 동시에 마력을 강화하여 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릴리아와 마리우스는 룩과 힘을 합쳐 이 무례한 놈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처음 무리보다 수가 더 많았고 오우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룩은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아반시의 미궁의 몬스터들이 모두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룩이 두 파트너인 비비와 루피아에게 몬스터 수를 복제해서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룩은 몬스터들과 힘을 합쳐 이 건방진 무리를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의 신뢰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그의 길드에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바로 방금 그 몬스터들을 풀어놓은 미궁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몬은 이것이 마왕 그리드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은 룩의 미궁 공략에 대한 결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밝혀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를 생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결심을 알아차린 아몬은 그에게 마왕의 힘을 봉인할 수 있는 수갑을 건넸습니다. 이번에 그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그는 마리우스를 남겨두고 사미나를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싸울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는 그 힘을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마리우스를 남겨 모험가들을 지도하고 아반시에의 평화를 지키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는 마리우스에게만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을 정리한 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이 신비한 새 미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미나는 마왕, 그리드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룩에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궁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이곳의 이상한 기운에 즉시 경계했습니다. 릴리는 능력을 사용해 찾아보려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최종 보스를 만난 셈입니다. 룩은 갑자기 이곳에서 엄청난 마력을 감지했습니다. 갑자기 마왕, 그리드가 나타나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진정으로 여유로운 남자처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화에서
룩의 일행은 미궁에 들어가 전설의 마왕 그리드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자기소개를 들은 후 룩은 순순히 미궁을 닫고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드가 아반시에로 보낸 몬스터 무리는 자신의 길드에 의해 전멸했으며 그 엄청난 전투력도 보았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마왕은 자신이 막 만들어낸 괴수들이 그의 고향으로 몰려가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룩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닌이 다가와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갑자기 마왕이 삶이 나와 루나의 정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호문쿨루스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소심하지 않게 루나가 자신있게 자신의 정체를 인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리드는 갑자기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실험 중에는 본 적 없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개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드는 루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녀는 즉시 총을 꺼내 그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루나의 부정적인 생각과는 달리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여 그녀가 호문쿨루스라는 사실이 그녀를 매우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악한 괴물이군. 녀석은 강했지만 안타깝게도 루드와 동료들에게 패배를 맛봐야 했다. 그렇게 단 몇 탄 만에 루드 일행은 아모니즘 마력봉인 수갑으로 녀석을 손쉽게 제압했다. 그 시각 모험가들과 마리우스는 아바네르를 지키느라 꽤 고전하고 있었다. 그때 교회의 기사가 아몬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게을은 그녀는 즉시 거절했다. 그는 큰 도너스로 위협해야만 그녀가 싸우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전투에 참여하자마자 그녀는 단 한 방으로 적 아군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미궁으로 돌아와서 루드 일행은 방금 싸운 상대가 호문쿨루스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진짜 보스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별말 없이 즉시 루드를 수미터 밖으로 날려버렸다. 루드 일행의 연이은 공격에도 그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만 더 커졌다. 단 한 방의 그리드는 그들의 외피를 대량으로 깎아내렸다. 몇 번의 공격 후에도 마왕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 광경에 루드는 더욱 결의를 다졌지만 여전히 그리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가 모든 힘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국 마왕의 필살기에 맞고 말았다. 모두의 외피가 전부 소진되었다. 위급한 순간 루나는 궁지에 몰렸고 그것을 본 루드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버텨냈다. 우정의 힘으로 한계를 돌파한 그는 녀석을 주먹으로 쳐서 수미터 밖으로 날려버렸다. 닌이 깨어났을 때 최강 상태의 루드를 보았다. 그의 주위에서는 붉은색의 마력이 뿜어져 나와 아주 멋져 보였다. 지금 그는 저 추악한 마왕보다 더 사악해 보였다. 어떻게 질 수 있겠는가? 루드는 돌진의 녀석에게 몇 번의 공격을 날렸고 녀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는 점점 광폭해지며 통제력을 잃은 듯했다. 루드는 미친 듯이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얼굴로 적의 얼굴을 연달아 가격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을 잃을 정도로 마력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닌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마저 없애려 했다. 이를 본 닌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한 방을 날리자 루드는 제정신을 차렸다. 방금 그 깨우침의 일격 덕분에 루드는 즉시 정신을 차렸지만 방금 자신이 뭘 했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마치 마력에 삼켜진 것 같았고 또다시 중독 증세를 보였다. 자신과 싸우는 동안 그는 마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아몬의 경고를 떠올렸다. 이 생각과 닌의 걱정스러운 말을 떠올리며 그는 마침내 자신을 제어하고 평정을 되찾았다. 적의 위협에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루드는 닌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과 동료들, 그들의 격려와 약속을 생각하며 승리를 다짐했다. 또한 동료들의 모든 외피 에너지를 자신에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역사상 최강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루드는 돌진하여 단 한 방으로 마왕 그리드를 끝장냈다. 힘든 전투를 끝내고 루드 일행은 해질녘에 아바네르로 무사히 돌아왔다. 마디시아는 기뻐하며 오빠에게 달려가 안겼다. 두 남매의 다정한 모습에 모두가 따뜻함을 느꼈다. 마리우스와 아몬도 다가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보고했다. 아바네르는 괴물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루드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그를 위해 기뻐했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어려운 미궁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정복한 것을 축하했다. 루드는 이 승리는 여기 있는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을 지키려는 모두의 노력 덕분에 자신이 더 큰 힘과 싸울 정신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환호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우리들의 루드는 최강의 탱커다. 예,